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LG 고맙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주가 상승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요. 엔비디아가 연이틀 13% 폭락했는데요. 우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자, 엔비디아가 또 폭락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요, 보시면 아래쪽에 이 작은 주식들 있죠? 이런 작은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또 흐름을 좀 좋게 타고 있는 반면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혹은 빅테크들 주식들은요, 그냥 뭐 이분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먼저 마소좀 보면요. 0.47 빠졌고요. 그리고 애플 보니까 0.31 살짝 뭐 반등.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6.68이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6.68. 자, 엔비디아가요. 지금 3일 연속으로 거의 한 13%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뭐 빠지는 거,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우리가 매크로 전체 뉴스를 분석할 때 그때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구글도 0.29. 뭐 구글하고 애플 항상 뭐 빠져봐야 그리고 올라봐야 뭐 항상 그렇죠. 무난하게 적금보다도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내면서 우상향한 우량주들이죠. 상당히 좋은 주식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 구글이요. 그리고 메타도 0.83. 자, 아마존이 오늘 1.86 빠졌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자, 어찌됐건 아마존도 1.86% 빠지면서 현재 2분기 발표에 대한 조금 우려감들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도 0.23. 사실 오늘 테슬라가 중간에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뭐 한 3% 가까이 치솟았는데, 자, 그러다가 뒤에 또 막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매도들이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테슬라도 테슬라 소식 들어가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지금 전반적인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요. 이제 여름 휴가를 앞두고서 사람들이요. 투자들이 기본적으로 여름 휴가 때는 휴가 가기 전에 다 팔고 떠나요. 그래서 보통 여름 때 조금 슬로하거나 좀 그다음에 과도하게 올랐던 주식들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형적인 여름 그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특별한 악재도 또 특별한 뭐 이 소위 말해서 호재도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그래서 지금 뭐 과도하게 올랐던 엔비디아만 현재 이렇게 뭐 이 소위 그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 보시고요. 지금 뭐 그렇게 공포감 가질 상황,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일단 기업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먼저 들여다볼게요. 자, 엔비디아를 우리가 다룰 수 밖에 없겠죠. 지난 3일 동안 무려 한 13%, 오늘만 6% 이상 지금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엔비디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째 이런 일이, 뭐 이런 지금 반응들이 월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미 투자들은 이 미국 개미 투자들, 정보력 취약한 개미들은 이거 뭐지, 이거 대폭락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면서 막 이 난리를 막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요거 지금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소위 과도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빠르게 정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오르면은 이 투자들 중에 헤지 펀드 할지 이 단기 투자들은요, 이 차익 실현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fit taking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려됐죠. The stock steep climb makes it vulnerable to profit taking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히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욕구가 생기냐면은, 야, 이거 이만큼 올랐으니까 한 30% 정도의 엔비디아 주식을 빨리 차익 실현해야겠다. 팔아가지고 지금 오른 돈을 내 은행 통장에 넣고 뭐 다른 쪽으로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전에도 계속 했지만 최근에 워낙 그 이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도 제가 이 전체 그림을 설명해 드릴 때도 현재 이제 휴가
휴가를 맞이하게 되면요. 보통 미국의 이제 이 투자자들은 휴가 떠날 때에 뭐 한 달씩 떠나고 두 달씩도 떠나고 그러거든요. 아주 긴 휴가를 떠나는데, 근데 휴가 떠날 때에 그냥 다 제 웬만한 거는 좀 처분할 건 처분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 떠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쫙 해놓고 휴가비도 쓰고 또 이제 뭐 두둑히 뭔가 좀 수익을 남긴 상태에서 가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에 지금 이 아이들 방학도 이미 시작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방학 맞춰서 휴가도 떠나고 아이들하고 뭐 유럽 여행을 간다거나 또 다른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소위 이제 손바뀜이랄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에 지금 3일 연속 빠지는 건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이 사람들이 야, 빨리 조금 더 높을 때 차익 실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자, 이제 뭔가 이 내려갈 때 더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나타나죠. 자,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요. 여전히 바이 레이팅을 했고요. 여전히 좋다라고 했고 목표 주가도 $150 여전히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11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50까지는 유력하다. 지금 여러분 $200까지 제시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좋은 주식이다. 우리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주식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겁먹지 말고 쫄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금 이런 포인트는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도비 있죠? 어도비나 세일즈포스가 있고요. 그리고 SAP, 그리고 서비스나우 이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현재 그 챗GPT를 활용한 AI 기능을 탑재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막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AI 제품을 내놨을 때에 뭔가 많이 팔리고 또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AI의 어떤 특징들, AI의 기능들을 보유한 그러한 이 프로그램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서 돈을 쓸 만큼 이렇게 소위 그 AI 관련된 기능들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그 옛날에 그 인터넷 그 닷컴 버블 터졌을 때 있죠. 그때처럼 실체가 없어요. 닷컴 버블이라고 꾸고 막 커졌는데 실체가 없고 돈은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거품이 꺼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소위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도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정작 돈을 벌고 있냐라고 했을 때 돈을 못 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공지능 기능을 한참 개발해서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돈이 안 쓴다? 그 돈을 이제 못 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매출이 줄겠다 이래서 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옛날 닷컴 버블하고 현재 엔비디아나 AI와 직접 비교하기는 지금 무리는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돈을 벌어들이는 건요. 어떻게 제가 비유를 해드렸습니까? 자, 지금 엔비디아는요.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붐이 일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마치 골드러시에서 우리 옛날 과거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금광을 캐러 오지 않습니까? 막 동부에서 중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고 금광 캐러 막 이 골드러시를 하죠. 그래서 그때 근데 사실은 그 금광 캘 때 정작 돈을 번 사람들은 청바지 판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금광 옆에 청바지 가게를 열어놓고 막 팝니다. 이거 입고 하면은 하루 종일 금광을 캐더라도 이 바지가 헤어지지 않는다면서. 정작 돈 번 사람들은 청바지 판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골드러시 때 청바지를 판 회사들과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엔비디아는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소위 인공지능을 가지고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동시키고 구동시키고 막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돌리는 데 있어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죠. 돌리는데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소위 컴퓨터 기능을 향상시키는 칩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는 무한대라고 말씀드렸죠.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소위 청바지를 파는 회사라면 지금 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소위 금을 파는 회사들이죠. 근데 금광을 캘 때 금이 나오면 좋겠는데 금이 안 나오면 이제 그 금광 캐는 데 집중하고 돈 들였던 사람들은 파산도 나오고 막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 전체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이 골드러시 때 청바지 팔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는요, 어느 정도 산업 정체기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뭐 온 산업에, 전 산업에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 앞으로 주문량을 줄이거나 한다면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막 그 닷컴 버블처럼 그렇게 영향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미 재무장관 있죠. 자, 제넷 옐런이요. 자, 오랜만에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자, 특별 인터뷰인데, 자, 지금 이제 아직 방송은 되지는 않았지만, 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어떤 얘기를 할지 윤곽이 나왔단 말이죠. 자, 어떤 거냐면요. 부동산 관련된 정책, 특별 정책을 지금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1년에 이 Affordable Housing Initiative 라고 하는 소위 그 집을 현재 그 집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거래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집이 너무 비싸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집 사고 싶은데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뭔가 표를 얻으려면 이들에게 뭔가 당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트럼프가 집권을 하건 뭐 바이든이 집권하건 지금 집권당은요, 어찌됐건 국민들에게 뭔가 당근책을 제시해야 돼요. 다음 대선을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치적인 행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나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는데, 이번에 계획이요, 대략 규모가 1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자, 1억 달러. 사실 1억 달러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이제 이렇게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 tall high mortgage rate거든요. 현재 그 너무나도 높아요, 몰기지 금리가. 그러니까 몰기지 금리가 지금 7%대거든요. 뭐 최근에 뭐 좀 부분적으로 6.8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아요, 몰기지 금리가. 그러니까 이 몰기지 금리와 뭔가 이제는 여기에 좀 이 해결함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까 이 금리, 높은 금리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금을 투입해서 뭔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근데 뭐 집을 싸게 공급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요, 그게 이제 건설비도 많이 올랐죠. 이러니까 어쨌든 그 정부가 이 뾰족한 수를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정말 이 좀 가격대를 내려주고 잡아주기만 하면요, 사실 그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그 묘수를 낼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이야기인데요. 자, 최근에 그 알리 테무에 의해서 중국의 또 이 패션, 뭐 옷을 파는 회사죠, 쉐인이라는 회사. 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워낙 싸게 팔잖아요. 이게 온라인에서 뭐 옷을 너무 싸게 파니까, 그럼 뭐 알리 테무나 마찬가지죠. 중국에 아주 뭐 이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막 찍어내니까 뭐 가격 경쟁력이 이게 다른 선진국들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패스트 패션 리테일러 쉐인이 자, 런던에다가 IPO 상장을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요, 런던에 했는데 원래 미국에다가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지난 11월 달입니다. 그때 미국에다가 쉐인이 아주 그 이제 퍼블릭 오퍼링을, 즉 이 IPO 상장을 했는데, 근데 이 미국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어떤 태클이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이 어떤 그 이제 비난을 받았냐면요, 이 쉐인이라는 회사는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에 있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현재 이렇게 저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중국의 동부 말고 중국 서부 쪽에 뭐 소수민족이랄지 이런 지역에 가서 뭐 지금 거기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싸게 니네 이거 그 수작업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만들게 하면요. 정말 노동력을 싸게 값싸게 쓸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은 돈에 임금을 주면서 값싸게 만들어내니까 뭐 이건 이 선진국에다가 팔면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들여가지고 미국이 너네는 노동력 착취다. 뭐 가령 중국이 그 서쪽의 지역의 그 위구르족이나 이런 쪽을 뭐 이렇게 노동력 착취하고 감옥에서 뭐 이런 걸 태클 많이 걸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걸고 있지만 미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띵크탱크는요 수년 전부터 이미 중국을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어요. 공화당 트럼프도 중국 그냥 진 눌렀죠. 아예 그냥 뭐 무역 전쟁 선포하고 원래 트럼프가 되게 솔직하고 그냥 대놓고 받아버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은요 조용히 더 확대하게 디테일하게 더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이야 이건 초당적이에요. 중국을 누르겠다, 중국을 밟겠다, 이번 참에 확실하게 밟아 죽이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놓쳤거든요.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요. 이번에 이 중국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때 중국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죠. 부동산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확실히 기회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뭐 이것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지금 이제 중국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IPO를 다른 쪽 영국에다 하려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다. 중국도 살기 위해서 막 정말 몸부림 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또 이 트위터죠. 그 과거 트위터고 지금 X인데, X에다가 또 여러분 중요한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발언을 좀 남겼습니다. 뭐 대화 중에서요,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Long-term return on Tesla will I believe be exceptional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별표 쳤죠.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면요. 자, 테슬라의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에 그 돌아올 그 대가, 우리가 테슬라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될 리턴이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 exceptional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쳤죠. I belie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스크가요, 테슬라의 장기 투자는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옛날에 전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개발을 할 때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뭐 2008 우리가 전기차가 처음 등장할 때 보면은 2020년 전에 2018년도 17년 뭐 16년 이어가네요. 뭐 테슬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머스크가 계속 이 트위터나 이런 데서 테슬라 반드시 성공하고 어마어마하게 돌아올 거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사람들이 찬성 반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전기차를 완성하면서 무지막지한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앞으로 AI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결국 투자를 했을 때는 압도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또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또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머스크는요, 현재 본인이 최근에 많은 우리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잖아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죠. 본인의 보상 패키지. 자신의 보상 패키지도요, 이 회사가 지금 이 상태면요, 별 효과가 없어요. 자기가 이 회사를 압도적으로 도약시켰을 때에 본인의 보상 패키지도 압도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자신에게도 당근이에요. 채찍질이죠. 당근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인을 믿고 이 테슬라에 투자를 했을 때에 결국 장기 투자했을 때에 그 리턴 돌아올 그 대가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아래쪽에요, 정말 많은 테슬라들이 댓글을 답니다. 여기는요, 뭐 교수들도 많고요,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일반 뭐 의사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또 이 테슬라 투자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미국에도요. 자, 먼저
우리 닥터 조 보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뭘 얘기했냐? 이 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gree. 난 100% 동의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머스크에 대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moved my entire Apple position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그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애플에 투자했던 그 자금, 그 모든 자금을 다 팔아가지고 애플 주식을 다 팔아서 테슬라에 나는 올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를 다 샀다라고 몇 년 전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사람은 이미 애플을 가지고 오랫동안 수익을 많이 얻었겠죠. 그 경험이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를 믿고 애플을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애플을 가지고 오랫동안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얻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또다시 정리를 해서 테슬라에게 옮겨 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머스크가 살아있는 한, 머스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이 시대를 봤을 때에 굉장히 그 초이스죠. 자, 뭐 이런 여러분들하고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테슬라 차이나 밴쿠버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I trust Elon 100% on Tesla long-term return이라고 합니다. 나는 테슬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나에게 가져다 줄 그 어마어마한 리턴을 생각할 때에 100% 일론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I'm all in Tesla라고 합니다. 테슬라에 난 올인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브랜든 스미스라는 사람도 자, 지금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in the next few years 향후 2, 3년 정도 뭐고 향후 몇 년 내에 I'll sell my house to buy more Tesla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뭐 과격하게 들어가는데 나 지금 집을 팔아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더 살 거라는 거죠. 향후 몇 년 내에 집을 빨리 팔아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나는 테슬라 주식에 더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I'll suck it up. 나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나는 아파트에 살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하우스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우스를 팔고요. 굳이 그렇게 큰 집을 살고 있으면 사는 건 좋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금도 있죠. 큰 집은 거기에 들어가는 감가상각이랄지 이런 게 막 있단 말이죠. 어찌됐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아파트에 살면서 그냥 작은 집에 살면서 결국 내 큰 집을 팔아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더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좀 늦었다라고 그때쯤 뭐 몇 년 뒤에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죠. 지금 현재 거의 3,700주를 모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요 거의 7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째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정말 3,700주를 모아가지고 계속 사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모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생기면 조금씩 사고 또 조금씩 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많이 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오는 거예요.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은 돈이 없는데 향후 집을 팔아가지고 더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몇 년 내에. 근데 그때가 혹시 늦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주가가 2년 뒤에 오를지 1년 뒤에 오를지 3년 뒤에 폭등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사람도 있다.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들과. 자, 또 하나 아래쪽에 이 조셉이라는 사람은요. Real World AI is all that matter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세상에서 AI가 진짜 가장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되는 거. 근데 이 분야에서 테슬라's on the forefront of that이라고 하죠. 테슬라가 가장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요. 전부 다 챗GPT를 활용해서 뭔가 좀 더 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수준인데 테슬라는요. 완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하죠. 그리고 이걸 뭐 라이센스를 주기도 하고 로보택시를 꾸린다 그러고 또 로봇까지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삶에 정말 절실하게 쓸 수 있는 그걸 적용하고 있다.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미래의 비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드디어 우리나라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자, 이 LG가 테슬라에게 이제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공급한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쪽에서 조선일보의 그 뉴스 관련 쪽에서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당연히 뭐 우리나라 회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발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외신들, 즉 이 미국 언론들이 이제 이것을 캐치하고 이제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8월 달입니다. 자, 회사가 오창입니다. 오창 공장인데 8월부터 오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찍어낸다라는 얘기죠. 아주 지금 고무적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발표가 나왔잖아요. 6월 달인가. 그죠? 그때 우리 5월 달인가 제가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역시 약속을 참 잘 지켜요.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회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는요, 대한민국을 따라갈 회사,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일본 파나소닉은 언제부터 만든다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 파나소닉이 뭔가 더 해줬으면 더 빨리 이 테슬라가 4680을 투입해서 아마 모든 것들이 더 빨라졌을 거예요. 근데 뭐 세워라 내워라 언제 하는지 맨날 된다는데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CATL은 원래 좀 이렇게 한국 회사에 비하면 좀 하찮은 회사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테슬라 덕분에 저렇게 지금 CATL이 큰 거거든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 아주 섬세한 기술, 수준 높은 기술, 그리고 배터리를 잘 만드는 기술은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시 LG는 말한 대로 하나도 틀린 게 없죠. 4680. 여러분, 4680은요, 테슬라를 제외하고선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LG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LG가 테슬라보다 더 잘 만들 거예요. 이 배터리 기술이라고 하는 건요,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잖아요. 그리고 위치마다, 환경마다 그 노하우가 필요한데, 테슬라는 아직 이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요, LG 우리나라 회사를 따라가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현재 이 4680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와 현재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테슬라는 테슬라가 지금 만들어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미 트럭에도 좀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량 생산하는 규모를 보니까요,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아래쪽에 대략 매년 9기가와트아워를 생산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게 어느 규모냐면 매년 한 대략 11만 대 정도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11만 대요. 이 4680 배터리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11만 대. 여러분, 테슬라가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머스크가 발표를 할 때 뭘 얘기를 했냐면요, 올해 말쯤이 되면 사이버 트럭이 한 10만 대에서 12만 대 선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과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니까 LG에서 공급하는 게 LG에서 공급하는 것 가지고요, 사이버 트럭 전체에 다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대, 12만 대급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미 트럭을 대량 생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 세미 트럭에 들어가는 것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것과 LG에서 공급하는 것, 이게 합치면 올 연말에 뭔가 4680으로 폭발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미 트럭과 그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거기다가 남는 게 있으면은 모델 Y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올 말이 지나면 내년 상반기 또 내년 하반기 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10만 대 공급할 정도가 20만 대로 가고 또 30만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LG는요, 미국 공장을 세우는데 애리조나에다가 36기가와트입니다. 자, 매년 지금 현재 오창에서 한국 회사에서 9기가와트인데 이게 4배로 늘어나는 거죠. 2026년이 되면 미국 애리조나에서 생산하는 규모가 지금 현재 앞으로 오창에 한국에 생산할 거에 4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6년이면 내년이 25년이잖아요. 그러면 후내년이 26년입니다. 앞으로 2, 3년 이내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4680 배터리가 정말 이제 보편적으로 공급되면요, 그때 경제까지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보시면서 길게 보고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사이버 트럭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이 사이버 트럭이 지금 이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도 오늘도 제가 조깅하면서 사이버 트럭을 또 봤거든요.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각 집에 이제 조금씩 이제 공급되는 걸 보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올 하반기 되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눈에 띄면 띄수록요, 사람들이 저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가 만든지도 모르고, 실제로 사이버 트럭이 트럭인지도 모르고, 사이버 트럭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미국이 땅덩어리가 커서 그래요. 정말 땅덩어리가 크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길거리에 굴러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은 더 늘어나게 되고 그 관심은 결국은 자동차 매입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저 오늘 재미난 소식도 알려줬는데 이 사이버 트럭이 중국에 소개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타일랜드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번 여름에 타일랜드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투어링을 떠난다고 하거든요. 저 그렇게 되면 걸어다니는 광고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저 타일랜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쪽도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이렇게 LG에서 공급하게 됐을 때는요, 점점 더 이제 그 많이 만들어서 해외도 수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영상은 이쯤 하려고 합니다. 자, LA 정규스TV였습니다.